박근혜 전 대통령 8월 15일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이제는 확실히 레임덕이다. 그래서 그들이 문재인 씨 입장에선 출구 전략이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이 대선을 위해서 새롭게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를 드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기가 꺾였고 패배감에 찌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쪽도 마찬가지로 사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늘 박근혜 사면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할 때마다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좀 잠잠해졌는가 싶었던 그런 박근혜 사면 요구라는 것이 다시 밖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스팔트 친박이라고 하는 측에서 물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친박은 이제 극히 소규모로 축소되어 있어서 그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현실 정치 그룹이 여기에 끼어들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름 아닌 야권에서 부산 중심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내세우는 측에서 여기에 뛰어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 대통합은 무엇인가? 특징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수인가? 그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도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이라는 것을 두고 앞에서 하나는 항복이다. 출구 전략이다.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 전략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책 실패, 이런 무수한, 보통 같으면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씨와 민주당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투지를 불태우고 있고 그들은 이것이 출구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정말 채택을 했는가?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2021년 2월에 이미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단계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검토 보고서 통과됐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 사면법 개정안은 원래는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궐선거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선용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때 국민의힘 측에서 움직임이 이상하다. 곳곳에서 지적이 나왔고 우리도 그런 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지난 일인데 지난 4월 27일 장제원 의원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선출해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번 주 금요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신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는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통합과 혁신을 추진한다. 무엇인가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혁신, 크게 바뀌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와 통합을 하는지 그런 것은 차차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자마자 의원들을 데리고 광주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사실 이 5.18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 이념의 문제입니다. 빈곤한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치 이념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사죄를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결국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가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당신들과 동지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광주 정신을 계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경북 TK를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TK 죽이고 보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켜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광주 정신을 계승할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괜찮지만 대한민국의 정신이 광주 정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당장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좀 남겨놓고 있지만 이 새로운 지도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등을 돌렸다. 이것을 국내에 공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당의 의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쉽게 말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눴을 때 이제 보수 끝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 상관이 없죠. 정당이 그렇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TK에서 떠나간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충청권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주변 상황과 같이 살펴보면 될 겁니다. TK는 버렸고 충청권 버렸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에 동의를 함으로써 서울 경기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가? 그들도 생각이 있겠죠.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장제원 의원이 한 이야기,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 출발을 이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힘찬 새 출발은 여러분은 언제 이 말을 씁니까? 매년 3월 새학기 개학을 하게 되면 소년, 소녀들이 이제 처음 학교에 새로 입학을 해서 첫 등교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새 봄에 희망을 가슴에 가득 품고 새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 하고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힘찬 새 출발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 우리 편이 이기는 일,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 출발. 그러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민주당과 같이 힘찬 새 출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야 밖에서 보는 유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 문재인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 출발을 한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아주 많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알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아니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18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 사람이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광주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고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몽땅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실망하고 안타까워 하겠지만 사실을 앞에 두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것을 밤에 남몰래 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가서 취재하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등을 돌렸다. 70여 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반의 깃발을 앞에 세웠다. 그것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의 몇몇 태도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야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사면을 원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광주 정신을 물려받는 그런 국민의힘, 그리고 진짜 그 몸통인 문재인 민주당이 자신의 사면을 이야기할 때 기대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이거 뭔가 나를 가지고 양쪽에서 다 어떤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정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가? 그 절차를 법적으로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이 되는 사면은 그 종류에 있어서 특별 사면이 됩니다. 사면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면법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선 특별 사면을 제청해야 하겠죠. 여기 그 제청이니 신청이니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사면법 제12조에서 제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가? 검찰총장에게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사면을 상신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것은 사면 신청이 아니고 사면 상신의 신청입니다. 사면법 제11조에서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리겠죠. 물론 그 전에 국무회의에 올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9호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서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이 합니다. 사면법 제9조가 규정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다. 만일 문재인 민주당이 사면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사면위원회가 있든 이런 절차가 있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면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문재인 씨가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지금 무서워서 이제 정권이 망하게 생겨서 출구 전략으로 이것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벌벌 떨면서 사면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 좀 봐달라. 이런다고 소설을 쓰겠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민주당은 변함없이 갑입니다. 을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취임 4주년 연설을 들었죠. 문재인 씨는 변함없이 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이라는 것이 문재인 씨가 칼자루를 잡고 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박근혜 사면을 요청하는, 갈구하는 무리들이다. 거기에 국민의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법적으로 특별 사면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별 사면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아스팔트 친박은 와 하고 환호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 문제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주장하던 탄핵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입니다. 탄핵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그런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그러나 무죄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무죄를 문재인 민주당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사면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유죄라는 것이 분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면을 받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그는 범죄자로 됩니다. 밖에 석방되는데 범죄자로 됩니다. 범죄 경력 리스트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추징금도 다 내야 합니다. 이 추징금은 유죄여서 내는 것이며 박근혜 씨가 범죄자여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면을 해서 석방이 된다고 하면은 그 효과는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형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 일단은 그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죄로 될 것인가? 무죄로 되는 길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어도 재심을 해서 무죄를 다퉈야 하고 사면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재심을 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궐선거 직전에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민주당이 한 말이 있죠. 유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라.
그래야 무슨 사면 논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석방되는 게 중요하니까 유죄를 인정하고 일단 나와서 후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시민적인 사고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거물 정치인, 전직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죠.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민주당은 사면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둘째치고 유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기야 하겠죠. 지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그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공과 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소위 보수 정치인들도 무슨 독재자, 나쁜 정치만 나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없습니다. 그냥 내팽겨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그 기간은 통째로 악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인정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대충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독재의 기간으로 그냥 잘라서 드러낼 겁니다. 그것이 제1차적인 헌정사, 적폐청산인 것이죠. 그러면 YS 키즈는 무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은 이제 정치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독재와 독재로 점철이 된 그 과거를 다 잘라내고 나면 대한민국 역사는 불과 30년. 그런데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를 또 잘라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역사가 사라지고 결국 나라가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쉬워지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것은 비단 그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의 맥을 끊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면은 문재인 씨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씨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이 사면이라는 대선을 위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과정의 교주다. 몇 해 전에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이 나왔죠. 살라미 전술의 진짜 대가는 오히려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살라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살라미라는 것은 최소한 결과까지 다가가기는 하죠. 문재인 씨는 가령 소시지를 자른다고 하면 살라미는 얇게 자른다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칼도 손에 들지 않습니다.
소시지를 앞에 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박근혜 사면을 깊이 고민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겠죠. 현실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만 존재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박근혜 사면 요구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면을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사면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모두 빈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현재 친박 대중이 주장하듯이 박근혜 사면은 무죄 석방이다 라는 공식, 이러한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박근혜 사면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의 이낙연 씨도 사면 요청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거 가지고 한 며칠 언론을 도배했죠. 앞에 띄워지면서 이낙연 대망론 이런 것도 좀 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봅시다. 이낙연 씨가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이낙연 씨가 사면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씨가 거절했습니까? 설령 거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이낙연 씨가 아니라 앞으로 정세균 씨, 이재명 씨, 무슨 별의 별 사람이 다 박근혜 사면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문재인 민주당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선거용 카드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때, 문재인 민주당도 사면을 이야기했다.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면이 발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나면 그때, 사면 됐구나. 그때 가서 인정을 해도 늦지 않고, 또한 현실적인 사면은 그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사면 석방을 요구하는 아스팔트 그룹은 무죄 석방 그리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해줄 수 없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현행 법률인 사면법에 위반되는 주장입니다. 사면을 해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박이라고 하는 이 대중이 무죄 석방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 할수록 실제 사면은 불가능해지고 문재인 민주당은 얼마든지 립서비스를 하면서 충분히
선거용 카드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민주당과 이와 관련해서 밀약이라도 했는가? 장제원 의원이 새로운 여야 관계에 힘찬 새 출발을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 사면이라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 씨가 갑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월 15일에는 석방이 될 거다, 사면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씨는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라고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여야 관계가 형성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마요는 어떤가? 리마요는 문재인 씨를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밀약을 했든지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 전략으로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전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것을 보건대 하나는 국민의힘과 좌우 합작이다. 그것이 실제 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대충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런 게 하나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친박을 자극해서 그들을 내세워서 보수를 분열시키겠다. 이것은 해묵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과 좌우 합작을 해서 그러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를 변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변혁의 정점에 서 있는 개헌, 헌법 개정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친박을 내세운 보수 분열, 이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보수 분열을 통해서 과거하고 똑같이 보수 분열을 통해서 표를 얻겠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난관에 봉착을 한 것이다. 바로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봅시다. 박근혜 씨는 사면이 된다고 해서 대선 후보로 나오지는 않겠죠.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박을 정치 세력이라고 하자면 그 친박에 대선 후보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가지고 분열 효과를 노리는 것은 별로 기대할 만하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그 영향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석방이 되면 이제는 친박으로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친박으로 결집해서 보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보수로 결집한다. 그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또 있죠. 소위 돈 벌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중도 세력. 그들은 한 가지 움직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상황에서 벌써 한 4년 했고 그것도 아주 잘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추락하듯이 계속 실패를 해온 그런 독재 정권인데 보궐선거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는 재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기는 쪽으로 간다. 보수 결집을 하는데 그리 가서 모일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친박을 내세운 보수 분열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지 암초가 아니라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길을 열어주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 박근혜 씨는 재심 반드시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박정희 시대를 파내버리려고 지금 국립묘지에서 과거 우리 헌정사의 정치적 기둥들을 파내겠다. 문재인 민주당이 그러고 있죠. 박정희 시대를 헌정사에서 파내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씨가 그것을 그냥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사면돼서 석방이 된다고 해서 그 뿌리가 잘려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뻔한 일 아닙니까? 재심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재심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미 석방하는 그 순간에 문재인 씨는 같은 이념적 동지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당에서는 합의를 해줄지 모르지만 친문이었던 사람들 혹은 친여 쪽의 대중은 배신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겁니다. 따라서 세력은 위축됩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정책 실패하고 있는 것을 방향을 되돌려 놓을 길은 없죠. 국민의 눈을 조금 더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의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심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보수가 결집을 하게 되면 그 힘의 차이는 훨씬 커지게 되죠. 정권 교체에도 쉬워질 겁니다. 따라서 이 박근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적폐청사안이 시작된다. 문재인 민주당의 적폐청사안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대단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키를 작동시켜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거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진짜 사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사면을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문재인 씨가 그 갑의 지위를
10분 활용해서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지위라고 하는 것이 을을 머리 숙이게 하죠. 친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문재인 민주당의 호위병 노릇을 합니다. 사면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을 위해서 야당을 공격합니다. 사면을 얻어내기 위해서. 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보수 분열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사면을 시작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보수 분열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면을 해주면 얻을 수 없는 보수 분열이 사면을 뒤로 계속 연기할 때는, 그리고 곧 될 것처럼 기대감을 부추길 때는 보수 분열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선거 전략으로서 유효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좌우합작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라는 것은 의회 주권주의를 뜻합니다.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정치 이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의회 주권주의를 곳곳에서 여러 사람이 천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이것은 좀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각제 개헌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면 현재 문재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그러면 결국 집행부의 그 수장도 문재인 민주당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현재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내각제는 총리를 2명을 두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야 1명씩 총리를 낸다. 그러면 기본은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당장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당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당권 다툼이 계속될 것이다. 내각제 개헌이라는 그날까지. 그러면 선거고 뭐고 없겠죠. 적전 분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란 떨어지는 절벽에서 추락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먹을 것을 쟁탈을 하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보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투기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당권 다툼 격화된다. 그러니 밖에서 분열되고 안에서는 권력투쟁하고 욕심이 이글이글 타는 곳에서 선거는 저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당대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대선 패배할 겁니다. 그러면 물러나겠죠.
10개월짜리 당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당대표가 물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측하는 바이고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김무성 씨 등 22명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 그 대표인 김무성 씨가 다음번 당대표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당신이 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지. 그러면 이번에 하라는 권유를 들은 사람은 기뻐 날뛸 겁니다. 얼간이처럼. 그래서 10개월 만에 쓰고 버려지겠죠. 사실 그 10개월짜리가 더 실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 3당 합당 때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말하는 것처럼 호남 대통령이 나오든 어쩌든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당선된 다음에 내각제 절대 거부할 겁니다. 아니면 선거 승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각제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은 적군을 위해서 모든 당원들의 목숨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과거 3당 합당 때도 다른 두 당, 김영삼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은 공짜로 당권을 넘겼습니다. 범친박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을 제외한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결정한다 그랬죠. 문재인 씨가 갑입니다. 그러면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사면을 구하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대중이 있죠.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갑에게 사면을 구걸하면서 문재인 씨를 위한 용병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스팔트는 친박을 표방한 아스팔트는 항상 보수의 우리 선수, 보수의 우리 군대인 야당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야당도 보수를 버리겠다고 하니까 사정은 좀 달라졌지만 지난 4년 줄기차게 야당을 그나마 싸울 수 있는 하나 남은 선수를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싸웠던 것이 바로 아스팔트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박근혜 사면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인 이상 문재인 씨 용병 노릇 착실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봤자 탄핵무효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무죄석방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 돈을 좀 내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고 딱하다. 이런 대중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문재인 편이 돼서 문재인 용병 노릇하고 문재인에게 구걸하고 갑인 문재인에게
가서 하인 노릇을 하는 을이 되는 겁니다. 전혀 영예롭지도 않고 애국적이지도 않죠. 애국과는 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스팔트 대중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 한다면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가를 버리고 박근혜를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씨가 100명 죽어도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버리는 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그냥 팬클럽이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범친박 계열이라고 하는 이 제야 세력, 시민 세력, 그들은 도대체 왜 박근혜 사면이라는 것을 저렇게 열광하면서 앞장서서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가? 좀 뼈아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현재 보수 정치 세력을 표방하는 아스팔트 그룹, 그들은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그것이 크던 작던 또 그것이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든 언론인이든 아니면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생계형이다.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 사면 같은 큼직한 이슈가 있으면 대중을 결집해서 돈을 법니다. 후원금, 억대 후원금 소리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매일 만만치 않은 후원금이 들어온다. 그냥 돈벌이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로 이 대중을 상대로 돈만 버는가? 그것이 아니고 대중의 머릿수를 헤아리면서 내 조직에 대중이 몇 명 있다. 이러면서 정치권의 지원을 받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표장사,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각박한 현실이기에 결국 가장 괴로운 것은 갇혀있는, 그리고 어떤 비난을 받든 간에 본인이 잘못이 있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 사람만 괴로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은 언제 가능한가? 결국 문재인 민주당의 몰락과 함께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는 언제 가능한가? 그것은 재심으로 다퉈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재심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0.001% 정도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인 것이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 또 하다못해 그냥 석방이라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정권 교체 밖에는 길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과 희망찬 여야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정권 교체, 그런 정당의 정권 교체로는 안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집권을 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이념적인 선명성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어떻든 지금 그 식으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야당, 국민의힘이 제일 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거 그만두고라도 문재인 씨의 꼼수가 국민의힘의 그 누구의 꼼수보다도 더 윗단계에 있다. 싸우면 당한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악어의 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